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22명인데 이 중에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가 21명이고 대구 지역 사례가 1명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코로나19 방역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인 코로나19 발생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일어나게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도 우리의 방역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그러한 편견과 차별은 사실상 방역에 해가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마음이 앞으로도 장기전이 될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점점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님, SBS의 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정 기자.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진자 101명에서 1명이 더 는 모양이죠? 이태원 클럽발, 예, 10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 지역별로 보시면 서울이 64명, 경기도 23명, 인천 7명 등이고요. 그리고 클럽을 직접 방문하신 뒤에 확진된 분이 73명, 그리고 그 접촉자, 가족을 포함한 접촉자가 29명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3차 전파의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없는 아직은. 거네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역학조사 진행 중이라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군대 내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 49명 했는데 46명이 음성이고 3명은 아직도 조사 중이다. 네. 맞죠? 예. 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차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차는 조만간 곧 나올 겁니다. 아, 나올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족의 2차였고 그 가족들이 또 감염을 시켰을 수 있기 때문에 3차, 4차 나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대신에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올지가 더 궁금한 거고 중요한 문제고 또 이태원 클럽뿐 아니라 이태원 주변의 여러 클럽에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클럽뿐 아니라 유흥업소라든지 뭐 PC방이나 헬스클럽 이런 데도 지금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는데 그동안 검사를 안 하셨죠. 이분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신 거고 이번에 다른 클럽에서는 무증상 감염자인데 그분이 클럽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아마 쭉 감염이 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분이 우연히 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서 지금 이런 식의 폭발적인 이제 감염 사례가 나온 거고 아마 그건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가 지속하는 날 계속 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만간에 3차 감염 사례도 나올 것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클럽을 다녀온 상당수가 다 20대 젊은 층이고요. 3명 가운데 2명,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들의 한 67% 정도가 20대입니다. 어제 제가 본 기사 가운데 좀 걱정되고 그랬던 부분이 80대 외할머니가 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손주에 의해서 감염됐다. 이 부분을 사실 방역당국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런 우려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10대 그리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집으로 가서 부모나 조부모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속 계약을 미루고 있던 것도 그런 것과 좀 같은 맥락이거든요. 가장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들에게 당신이 감염되더라도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지만 당신의 가족이나 이웃, 친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방역에 더 신경 쓰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20대 또 30대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나는 걸려도 괜찮을 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가족도 감염을 시켰고 또 이제 집에 동생이나 그런 경우에 10세 미만인 경우에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많이 걸리지 않지만 걸려도 가볍게 앓는다는 게 정설이었지만 요사이 나오는 그 환아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아이들도 뭐 가와사키 유사질환에 의해 사망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기저질환이 좀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치사율이 4%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조금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연령 고령자가 있다면은 20대, 30대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만일에 클럽이나 사람이 많은 곳 그런 곳을 다녀왔다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꼭 하는 것이 좋고 그렇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국가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게 좀 다 베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 용인의 66번 환자인가요? 네. 그 환자분이 다녀온 가령 클럽이 이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쪽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이쪽에 있는 다른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도 나왔다. 방역 당국이 그래서 또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클럽 메이드라고 예. 아예 큰 그 이태원을 가로지르는 큰 길 위쪽에 있는 아예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럽에 다녀온 분이 확진이 됐고요. 이분이 그 용인 66번 환자랑 동선이 겹치는 것이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난 2일에 방문을 했는데 계속 무증상 상태였고 10일 어제죠. 그제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받고 어젯밤에 양성으로 판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66번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역학조사를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다시 또 명단을 확보하고 이 클럽에 들렀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확진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데 용인의 66번 확진자도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감염되는지를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또 전혀 다른 쪽에 있는 클럽을 다녀오는 환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내가 감염되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두 사람은 동선이 겹치지 않고 그러면은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또다시 이어지고 환자들이 급증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은 그동안 쭉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걸러낸다고 해도 분명히 자가격리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게 증상이 없거나 감기처럼 2, 3일 가볍게 앓아요. 열이 나도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검사를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우연히 본인이 검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 발견이 된 거지 그동안 이게 코로나19가 없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 방역으로 돌리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청정 지역에 가까운가 보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제 좀 느슨해지신 거예요. 생활 방역을 돌린다는 그 시점에서 마스크 착용이 대단히 느슨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유흥시설이나 이런 대중시설 이용에는 우리가 제한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반드시 제한을 두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에는 방역 당국은 물론 서울시, 경기도 이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그 일대를 방문했던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네, 일단 명단 확보된 게 한 5,500명 정도 되고요. 전화 조사가 이루어진 게 2,400여 명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한 3,000명 중에 1,100명 정도에게는 문자 발송까지는 됐는데 나머지 한 2,000명, 정확히는 1,982명인데요. 이분들은 완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 중인 상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당시 이태원 일대 그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지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10,000명 정도 된다.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전체적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실제로 그 클럽에 들어가셨던 분도 계시지만 이제 클럽 주변에 계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알 거다.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클럽에 들어갔거나 클럽 가까이에 갔던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사를 좀 받아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은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클럽을 들어갈 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연락처를 다 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확인된 바로는 어쨌든 거짓으로 뭐 이름을 쓴다거나 연락처를 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본인 걸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지국에서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은 전화번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낸다. 이 개인의 어떤 자유라고 할까요? 프라이버시라고 할까요? 이것과 코로나19와 맞서 싸워야 되는 현재 현실의 문제, 이런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를 하되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분에 대한 신원 보장,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해주고 그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어떤 학교나 그런 곳에서 개인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확신을 준다면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정부에서 좀 개인에게 확신을 주시면 조금 더 신고하는 게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익명 검사해주겠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그 기한이 있죠. 이때까지 스스로 검사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처벌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한은 확인하지 예.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 전화번호만 갖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검사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약간 두려움, 그리고 내가 검사를 받음으로써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서 차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데요. 그런 우려 없이 일단 조금은 마음 가볍게 검사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되 그래도 끝끝내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최근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 방역 당국이 매일 브리핑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저런 뭐 찌라시들이 돌고 뭐 클럽이 어떤 데다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방역 당국의 고민의 지점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번이 이제 클럽이라는 좀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들렸던 분들이 사실 내가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들이 날 낙인을 찍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거길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나오는 분들을 보면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어머 저렇게까지 많이 갔을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가셨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지금은 우선 신고하고 확진자를 찾아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걸 문제 삼거나 그럴 때는 전혀 아니다. 네. 그래서 편견과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방역당국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클럽에 다녀왔다가 확진 판정 받으신 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일 뿐입니다. 오늘 방역당국의 브리핑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학이 연기가 됐죠? 네. 일단 고3부터 이번 주 수요일에 개학하려던 내일이네요, 고3부터. 원래는. 네, 예. 내일이었죠. 일단 한 주 연기됐고요. 그 외에 다른 학년들도 한 주씩 수년됐는데 일단은 고3이 먼저 개학하는 20일까지 상황을 본 다음에 다른 학년들은 그때 괜찮으면 한 주씩만 늦게 개학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해놓은 예.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남정 기자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주일씩 연기한 건데 만약에 또 상황이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 개학이 또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우리는 못 보내겠다. 그런 게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요. 고3 입장에서는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고3에 대해서는 조금 당국에서 어떤 우리가 기준을 확실하게 좀 정해 주셔서 그러니까 수시나 그런 입시에 크게 지장이 없게 조금 지침을 마련해 주고 그 이외 학년이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번엔 정말로 좀 기본적인 정책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계속 할 건지, 가을에 학기제를 할 건지, 정말로 등교를 지속할 건지, 환자 수에 관계없이 매번 하루 이틀 전에 이거를 지침을 내리니까 학교 당국이나 학생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조금 정확히 해주시고 또 학교에 지금 보내려고 해도 교사분들도 지금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검사를 폭넓게 학교에서도 하고 또 학생들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검사 예. 키트를 주고 예.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고3 같은 경우도 꼭 등교를 해야 된다면 뭐 격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를 해서 등교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등교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좀 동원해서라도 조금 학생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말 이 심적 부담이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당장 올해 말에는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데 개학은 계속 기약 없이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일주일 더 연기가 돼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개학은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또 개학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할 예정인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성적이 되는데, 이제 지필고사를 1학기에 2번 실시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학생부 생활도 되게 다양하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모든 활동이나 집단 활동들이 되게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생활 기록부에 채우는 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된 이유가 지금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때문인 거잖아요. 교직원, 의사나 간호사분들, 그런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을 부탁드리고. 어디 고3 담임 선생님만 저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고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여기를 다녀온 손주 때문에 외할머니, 80대 외할머니도 감염됐다. 이러다 보니 한 아파트에는 이태원 클럽 다녀오신 분들, 당신들 때문에 개학도 연기가 되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도 감염이 되고 정말 아이들에게 미안해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벽보도 붙었다고 합니다. 고령이신데 비해서 건강 괜찮으신 걸로 전 증상이나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셔서.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줄 아십시오. 예, 그 마음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할머니가 손주 때문에 2차 감염됐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 SNS, 인터넷에 또 이런 댓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 부모들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드릴 것이 없어서 바이러스를 줍니까? 할머니가 무슨 죄인가요? 할머니는 원망보다 또 손주 걱정만 하실 듯합니다. 실제로도 그러시겠죠. 예, 젊은 층들 나는 코로나19와 상관없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때문에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감염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특히 감염되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꼭 잊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뭐 이른바 조용한 전파라고 하나요? 조용한 전파. 증상이 없는 젊은 층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만나고 모이고 춤추고 떠들고 그러다가 또 전파시키고 이걸 조용한 전파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이 증상이 없는 게 가장 무서운 거고요. 이 코로나19가 지금 점점 독성을 약화시키면서 전파를 너무나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항체 검사를 하니까 뉴욕시 같은 경우 4분의 1이 항체가 있어요. 네. 4분의 1이 감염이 된 건 너무나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도 지금 많은 감염자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전파를 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스크를 느슨하게 쓰고 클럽같이 정말로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이 전파자가 전파를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이분뿐 아니라 아마 여러 명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이유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있고 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확산이 안 됐던 거는 조금씩 주의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괜찮았던 건데 지금 조금 느슨해진 점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발 집단 감염 사례 정말로 그때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침내 이번 경우에도 우리 방역 당국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처럼 선제적으로 조금 넓은 지역을 다 검사를 하고 그러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죠. 네. 네, 확산되지 않게 특히 저는 그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공동 화장실 이런 곳을 좀 더 소독을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한번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잡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행스러운 건 제가 사실은 마스크를 좀 지하철에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 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거를 이제 지하철 앞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걸 이제 지침을 내려주셨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아마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그렇게 지하철이나 대중시설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걸 정부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탈 경우에 마스크가 없으면은 지하철을 타지 못하게 되는 이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인데요. 마스크를 꼭 챙겨야 된다는 점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는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나라죠. 백악관에서조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스크 쓰네 마네 백악관도 지침이 분명하지 않았는데 확진자가 나오고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직원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예외였습니다. Everybody I've seen today has worn a mask. Yeah. Were you the Please one go who ahead. required that, sir? Yeah, I did. I required it. Yes. 백악관을 방문했던 아이오와 주지사는 완화된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티 밀러 부통령실 대변인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I will follow a modified quarantine plan similar to what Dr. Fauci and other White House administration members have announced that they're doing. 트럼프 대통령 참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스크 공장 가서도 아마 마스크를 안 써서 또 문제가 됐었죠. 이번에 마스크 자기는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니까 나는 안 써도 된다 이런 겁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사기도 어려웠지만 또 안 쓰는 사람 많았고 마스크 쓴 그 아시아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강한 미국,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계속 마스크를 거부했고요. 또 이제 재선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을 결정할 대선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주려는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좀 남과 다른 판단과 발언, 이야기, 행동 뭐 이거야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교수님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은 상황이 나쁘지만 유럽은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조치들을 완화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시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에 이제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오는 입국자를 보셔도 계속 해외 입국자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여행을 가고 싶겠지만 코로나19가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로 거의 종식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저는 해외여행은 좀 삼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 사례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꼭 뭐 당부를 하고 싶거나 교수님께서 이것만은 꼭 명심해 주십시오라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네.
가족과 친지를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유흥시설이나 그런 다중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고요. 또 이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가장 큰 적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무증상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 불편하시지만 꼭 착용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정부에서 마스크 가격을 조금 내려주세요. 너무 가격이 높아서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사기가 매우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적 마스크 가격도 네. 조금 더 내려달라.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